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마음 읽어주는 신부 홍창진의 유쾌한 인생 수업, 괜찮은 척 말고 애쓰지도 말고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애쓰지 말고 거리부터 두어라. 직장인치고 사회생활을 힘들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억대 연봉의 대기업 임원이든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든 하나같이 밥벌이의 고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건 정작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인격 모독을 참을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게 지겨워서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요.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관계 문제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퇴직을 꿈꾸며 미래의 대차대조표를 써보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신통한 묘책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직장을 때려치울 수 있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 평범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두고 고민하는 건 인생 낭비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유연함입니다. 좋고 싫음의 이분법적 논리에 머물고 있는 내 주관을 버리고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내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죠.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는 당신과 나 사이에서 아무리 친밀한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며 억지로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관계로 인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따라 그 관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혈연으로 얽힌 가족,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로 어떤 경우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보호해주는 관계입니다. 따뜻한 신체 접촉이 오가고 때로 희생도 감내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죠. 그 책임감이 버겁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친구는 가족보다는 덜 친밀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가족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하면서 평생에 걸쳐 많은 속내를 나눕니다. 별 이득이 없어도 내 시간을 내어주는데 불편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가 없기에 그런 중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관계망에서 가장 바깥쪽에 자리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형성되는 관계로 이들 사이에선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관계는 재미난 특성이 있습니다. 첫 선택권은 없어도 만남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정말 내게 득이 되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아니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양상이 천태만변으로 바뀌니만큼 영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에서 형성된 이 관계를 가족이나 친구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타의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 진심만을 알아주기 바라고 자신의 판단이 관철되기를 무의식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도 그로 인한 효과도 냉정히 가늠해 보지 않고는 제풀에 지쳐 상처받거나 화를 냅니다. 정작 상대는 내게 신경도 쓰지 않는데 고립을 자초해 자멸해가는 수순을 밟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반드시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반응 때문에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친밀한 반응이 필요한 관계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 진정한 친구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중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밀접한 거리에서 속내를 터놓고 힐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가는 중에 상대의 세계에 서서히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 간에는 과도한 마음의 반응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일터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그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적정한 거리를 망각하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마음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행히 그 반응이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그것도 일이라는 공적인 목표를 위해 모인 가운데에서 가족이나 친구 간에 오가는 따뜻한 반응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해관계, 어쩔 수 없는 경쟁 구도 안에 놓여 있기에 오히려 실망하는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 상대와 나 사이의 적정한 거리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비난과 모욕의 말을 할 때 화를 내거나 억울해한다면 이는 상대의 말에 내 마음이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처럼 상대의 말을 온 마음으로 받아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상사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거나 아랫사람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한들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잠깐 언짢을 수는 있어도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일단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하며 털어낼 수 있습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남겠지만 적어도 내 감정이 상하거나 상처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성당 밖에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가 하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로서 대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며 웃어 넘깁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자가 점검을 해보긴 해도 자책이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난 대신 칭찬을 해주니 무척 고맙지만 그것에 격양돼 우쭐하거나 자만하지도 않도록 늘 경계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그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손무가 쓴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 묘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 앞서 승률을 높이는 계책을 일컫는데 점칠 때 쓰는 나무 조각을 이용해 성공 요인이 나오면 조각 하나를 놓고 실패 요인이 제기되면 조각 하나를 빼는 방식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적군의 장수가 지략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조각 하나를 빼고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는 적군에 비해 임기응변이 능하다라고 하면 조각 하나를 더했지요. 그 결과 나무 조각이 많이 쌓이면 승률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자는 싸우기에 앞서 이런 계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길 만한 싸움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에서 늘 이기는 방법은 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불필요한 다툼 없이 상대에게 신뢰를 얻는 것만큼 완벽한 승리가 또 있을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흔히 갈대를 줏대 없음에 비유하지만 속을 비운 채 바람을 타는 유연함 덕에 갈대는 그 어떤 풍랑에도 꺾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나는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학교 다니듯 지내보라고 말합니다.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처럼 고분고분하게 웃으며 살아보라는 것이죠. 흔히 처세라는 말을 살아남기 위해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진정한 처세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에서 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면서 가치 있게 생존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내 역할과 위치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죠. 또한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내 편견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안의 옳고 그름의 잣대가 너무 확고한 나머지 상대방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쉽게 무시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입장에선 저럴 수도 있겠다. 내 생각과는 참 다르구나 하고 짐작해 보는 것만으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 자리한 강성을 버리고 유연함을 갖춰 보는 것. 싫든 좋든 매일 얼굴을 부딪히고 살아가야 한다면 한 번쯤 시도해 봄직합니다. 내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거리를 두니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한들 괴로울 이유가 없고, 괴로울 이유가 없는 마당에 한번 웃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것쯤 못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평생 볼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